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5억 원이나 빚을 지셨다고요. 75세 박순자 할머니는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3억 원 집을 두고 형제들이 다투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액의 빚이 발견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담보대출 연체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아들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은 박순자 할머니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화합을 되찾았다고 생각한 순간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집에서 손자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건 말이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할머니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여신관리팀입니다. 구 박영수 고객님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 이름이 나오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네, 그 사람 아내입니다. 고객님께서 2019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는데 작년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현재 원리금 합계 4억 8천만 원이 연체된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4억 8천만 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집에 대출이 있다는 걸 처음 듣는데요. 고객님이 단독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고 연대보증인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담보가 주택이라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5억 원 가까운 빚. 그것도 집을 담보로 잡힌 빚이었습니다. 영수 아빠가 왜 이런 빚을 나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할머니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서류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봉투에서 대출 관련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여러 차례의 연장과 추가 대출 기록들. 이게 도대체 뭐야? 더 충격적인 것은 대출 사유였습니다. 사업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할머니는 남편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또 다른 서류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친구와 함께 투자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서 보증을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사업 망해, 개인 보증으로 사업 부담, 남편의 메모가 적힌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고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어떻게 말하지? 아이들에게는 절대 알려서는 안 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혼자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틀 후 할머니는 새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난번 화해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갑자기 부르셨어요? 큰아들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것입니다. 앉아라.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다. 새 아들이 자리에 앉자 할머니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모르게 빚을 많이 지셨다. 빚이요? 얼마나요? 둘째 민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의 5억 원이야. 그것도 우리 집을 담보로 잡고
새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억 원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큰 빚을? 셋째 민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은행에서 받은 서류와 남편의 메모들을 꺼냈습니다. 친구 사업에 보증을 서줬다가 이렇게 된 거야. 코로나 때 사업이 망하면서 큰아들 민수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이미 경매 신청까지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경매요. 그럼 우리 집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것 같다. 연체 기간도 이미 1년이 넘었고 민수가 계산해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원금 4억에 연체 이자까지 합하면 거의 5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5억 5천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요? 민철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아내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이런 큰 일을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가족들과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희야, 아버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유가 있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다니.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난번 상속 문제로 화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5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민호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막 화해한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며칠 후 세 형제는 다시 모였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해결책을 생각해왔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님, 아버지 재정 관리를 형님이 하셨잖아요. 이런 큰 빚이 있는 걸 정말 몰랐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신 건 생활비 정도였고, 이런 사업 투자나 대출은 전혀. 하지만 형님이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지내셨잖아요. 병원비나 그런 것도 다 형님이 관리하셨고, 민철도 은근히 민수를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어. 나도 피해자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5억 빚을 떠안으라고 하는 거예요. 민호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아버님 반병이며 장례며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빚까지 떠안으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형수님, 그럼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도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민철의 아내 지은이 맞받아쳤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제일 여유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정말 여력이 없어요. 여유 있다고 5억을 혼자 감당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야?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지난번 화해가 무색할 정도로 다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 또 이렇게 싸울 거야? 어머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죠. 5억이 어디서 나와요? 민수도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집을 팔아도 시세가 3억인데 5억 빚을 어떻게 갚아요? 민호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각자 부족한 분을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민철이 물었습니다. 2억을 3등분하면 한 명당 6,700만 원 정도. 민수가 계산해 보니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6,700만 원을. 저는 정말 어려워요. 민철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교육비에 전세금까지. 민호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이날도 뚜렷한 해결책 없이 헤어졌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원망만 더 커진 상태였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혼자서 남편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연락처를 통해 사업 파트너였던 이모 씨를 만났습니다. 순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 형님이 돌아가신 줄 몰랐어요. 이모 씨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알려주세요. 할머니의 부탁에 이모 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신도시 개발 지역 땅을 미리 사둬서 개발 후에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망한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개발 계획 자체가 무산된 거죠. 땅값은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이모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영수 형님이 개인 보증을 서주신 게 문제였어요. 저는 회사 부도로 면책이 됐는데 형님은 개인 보증 때문에. 할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친구를 믿고 보증을 서줬다가 혼자 모든 빚을 떠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님이 마지막까지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특히 큰아들분한테는 절대. 왜요? 민수 씨가 성공한 걸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런 아들에게 이런 실패를 보여주기 싫어하신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자존심 때문에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자 씨, 혹시 아시나요? 형님이 다른 재산을 숨겨두셨을 수도 있어요. 다른 재산이요? 네. 형님이 몇 년 전에 적금을 들어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일을 대비해서. 이모 씨의 말에 할머니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돈을 숨겨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다시 남편의 물건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심하게 숨겨진 통장이나 적금 등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가방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10년 만기 적금 통장 3개. 총 금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나한테 말 안 하고. 하지만 8천만 원으로는 5억 빚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아들들에게 알려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8천만 원이 있다는 걸 알면 아들들이 조금은 안심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할머니는 또 다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상세한 대출 내역을 받아보니 연체 이자 때문에 빚이 더 커진 것이었습니다. 실제 원금은 3억 5천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연체 이자와 각종 수수료였습니다. 그럼 원금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닌가. 할머니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원금만 갚고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연체 상황이라 전액 상환하셔야 하는데 만약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시면 경매를 중지하고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내야 하나요? 최소 2억 원 정도는 즉시 납부하셔야 하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2억 원. 여전히 큰 금액이었지만 5억보다는 나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을 모두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들들아, 엄마가 좀 더 알아봤다. 세 아들이 모이자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실제 빚은 3억 5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연체 이자야. 그리고 아버지가 적금을 8천만 원 들어놨더라. 8천만 원이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2억 7천만 원 정도네요. 민수가 계산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은행에서 2억만 내면 경매를 중지하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 소식에 아들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2억이면 우리 집 팔고 적금까지 하면 1억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2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민호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2천만 원을 우리 셋이 나누면 한 명당 670만 원. 민철이 계산해 보니 훨씬 현실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어머니는 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어디서 사세요? 모두가 하지 못한 말을 영희가 한 것입니다. 맞아요. 집을 팔면 어머니 갈 곳이 없어지는데 민철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전세든 월세든 구해서 살면 돼. 어머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민호가 걱정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떠세요? 방도 하나 남아있고. 아니다. 너희들 생활에 방해되고 싶지 않아.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민철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보겠습니다. 분명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호도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세 형제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가족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먼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말이니? 네. 그리고 우리 집 리모델링을 미루고 그 돈을 보태면 1억 5천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형님, 저도 처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천만 원 정도는 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럼 거의 다 됐네. 민철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현금은 어렵지만 어머니가 전세 구하실 때 제가 보증을 서드릴게요. 그리고 매달 용돈도 드리고요. 세 형제가 각자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며느리들의 변화였습니다. 영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네요. 어머니가 더 힘드실 텐데. 아니야, 영희야. 너희들도 다 어려운 상황인데 고마워. 미영도 동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생활비라도 도와드릴게요. 조금씩이라도.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며느리들의 마음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노력으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1억 5천만 원, 민호가 5천만 원을 마련하고 할머니의 적금 8천만 원을 합쳐서 2억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충분히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래도 집은 팔아야 해요. 남은 빚을 갚으려면. 민수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갈 곳이. 민호도 걱정했습니다. 그때 민철이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하나 있어요. 원래 투자용으로 사둔 건데 어머니가 사시면 어떨까요? 민철아, 그럼 너는? 저희는 전세로 살고 어머니가 그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어차피 월세 받을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가 사시면 더 좋죠. 이 제안에 다른 형제들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기에도 적당한 크기고. 민수가 찬성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가까이 있으니까 뭐든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3개월 후 박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무엇보다 아들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민철이가 만든 반찬 가져왔어요. 민호가 찾아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고맙다, 민호야.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세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민수도 자주 초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형님, 회사 대출 갚는 거 힘들지 않아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빠듯하긴 하지만 할만해. 우리가 함께 하니까 견딜 수 있어. 민수의 대답에서 예전과 다른 겸손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처가에서 빌린 돈 갚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가족이 지켜줬으니까 다행이죠. 민호도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형님들 정말 고마워요. 저는 돈으로는 많이 도움을 못 드렸지만 민철이 미안해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집 마련해 준 게 얼마나 큰 도움인데. 그리고 매달 용돈도 드리고. 맞아요.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잖아요.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형제가 모두 할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새 집 생활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좋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가끔 외롭긴 해.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희가 바로 달려갈게요. 민철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저희 집에서 사시는 것도. 민호가 또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게 좋아. 너희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고 그러면서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때 영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처음에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 빚 문제도 그렇고. 무슨 소리냐. 당연한 반응이었어. 갑자기 5억 빚이라니 누가 안 놀라겠어. 할머니는 며느리들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 뭔지를요. 미영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힘들 때 진짜 가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은도 동의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는 남편의 49제를 맞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모든 가족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숨긴 것,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끙끙 앓았을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가 돼. 아버지도 나름대로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였어. 어머니.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 진짜 가족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예전에는 형제라고 해도 서로 따지고 계산하고 그랬잖아. 큰아들의 착각이니, 둘째 콤플렉스니. 할머니는 예전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너희들이 진짜 형제가 됐어. 서로 도우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고.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많이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더 많이 주려고 해요. 나도 그래요.
예전에는 형님이 뭐든 많이 가져간다고 서운했는데, 이제는 형님이 더 책임지려고 한다는 걸 알겠어요. 민호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막내라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형님들이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계셨더라고요. 민철도 깨달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와이프들도 정말 많이 변했어.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고 따지기도 했는데, 영희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정말 철없었어요. 우리 것만 지키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미영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서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감동했던 것은 손자, 손녀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가족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손자.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박순자 할머니네 가족에게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는 할머니 집에서 가족 회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특별한 일 있었던 사람? 할머니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 승진했어요. 민호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모든 가족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민호가 회식비 내는 거다. 민수가 농담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다음 주에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민호도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런데 민철이는 요즘 어때? 일이 잘 되고 있니? 할머니가 막내를 챙겼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 프로젝트가 잘 돼서 내년에는 사무실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길 예정이에요. 그래? 잘 됐구나. 이제는 각자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형님, 대출은 언제쯤 다 갚으실 수 있어요? 민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년이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좀 여유가 생기겠지. 형님 고생 많으셨어. 저희도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민호가 미안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했잖아. 민수는 예전과 달리 동생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영희가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가족 적금을 만들면 어떨까요? 가족 적금? 네. 매달 각자 조금씩 모아서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쓸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다. 민수가 찬성했습니다. 그럼 각자 얼마씩 낼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내는 건 어때요? 억지로 똑같이 낼 필요는 없잖아요. 민철이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형님은 좀 많이 내고 나랑 민철이는 조금씩.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월 30만 원, 민호는 20만 원, 민철은 15만 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도 용돈에서 10만 원씩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75만 원씩 모이니까 1년이면 900만 원이네요. 응급 상황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겠어. 할머니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가족 여행도 가고 어머니 생신 때 큰 상 차려드리고 영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아. 우리 가족만의 비상금이다. 모든 가족이 동의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남긴 5억 빚이 처음에는
재앙 같았어요. 가족이 다시 헤어질까봐 너무 걱정했거든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빚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축복이요? 손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손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형제들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했어요. 누가 더 받나, 누가 더 손해보나. 그런 것만 생각했죠. 하지만 위기가 오니까 달라졌구나. 맞아. 위기 앞에서는 진짜 가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서로 등 돌리고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힘을 합쳤어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요. 마지막 가족 모임에서 민수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가족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회사 대출을 이번 달에 다 갚았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온 가족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생각해온 게 있는데,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빚 문제로 어머니가 집까지 이르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할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뭔데?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어머니 명의로 바꿔드리려고 해요. 뭐? 모든 가족이 놀랐습니다. 민철이가 원래 투자용으로 산 건데, 제가 민철이한테 돈을 주고 사서 어머니께 드릴게요. 형님,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계속 사시면 되는데. 민철이 사양했지만 민수는 고집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없어도 어머니만의 집이 있어야 하잖아. 민호도 동참했습니다. 형님,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가 조금이라도 보탤게요. 저도요. 형님들만 하게 둘 수 없어요. 민철도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어머니가 뭐요? 저희가 어머니께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75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쌓으신 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서로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민철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지금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남편이 숨겨둔 5억 빚도 그 중 하나였고요.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가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진짜 위기 앞에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가족이란 서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실수해도 용서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큰아들도 처음엔 장남이라는 권위에만 집착했지만, 이제는 진짜 장남의 역할이 뭔지 알게 됐어요.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주는 거라는 걸요. 둘째도 항상 서운해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역할을 찾았어요. 가족의 균형을 맞춰주는 중간 역할을요. 막내도 무시당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족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각 아들들의 변화를 하나하나 되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도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지만 이제는 정말 자매같이 지내요. 시어머니인 저보다도 서로를 더 챙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안에 큰 위기가 찾아온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그 위기가 진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서로를 탓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누구한테 모든 걸 맡기려고 하지 말고 모두가 조금씩 짊어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숨기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과 함께 나누세요. 혼자 끙끙 앓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남편을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미리 말했더라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요.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마지막 인사.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할머니에게 힘을 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따뜻한 가족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가정의 평화와 화목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안녕히 계세요.